안녕하세요. 노후업인 세로의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좀 권고사직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고사직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겠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요구받았을 때 사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해고랑은 뭐가 다른 건지, 이렇게 좀 실무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위주로 오늘 핵심만 좀 콕콕 집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권고사직의 정체부터 명확히 해야 됩니다. 권고사직은 여러분 해고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법적으로 합의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근로자가 고민 끝에 알겠습니다 하고 응하는 순간 이거는 합의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이 해고예고 수당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는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언제 줘야 될까요? 말 그대로 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한테 퇴직을 통보할 때 발생을 하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랑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권고사직을 통보를 해야 될까요? 이런 법적 기한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을 하면 될 사안이기 때문에요. 이제 해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일 전에는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하는 이 해고 예고를 준수를 해야 하지만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직원도 이직처를 찾아야 되고 또 인수인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합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만약에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 근로자가 나는 나가기 싫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에 이제 응할지 말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는데 사직서를 계속 쓰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뭔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원은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압박을 하거나 강요를 해서 사직서를 억지로 쓰게 된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부당해고 사건으로 갔을 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결국에 이게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억지로 사직서를 받으려고 무리를 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위로금을 좀 책정을 하고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권고사직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실업급여인데요.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이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퇴직을 한 경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서 이제 퇴직을 한 거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 이직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를 할 당시에 근로자랑 회사랑 잘 논의를 해서 정리를 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권고사직 할 때 위로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 혹은 어느 정도 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권고사직은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된다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보통 근속연수에 따라서 이제 책정이 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N년 정도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N개월 정도의 위로금의 수준으로 좀 책정을 하는 편입니다만 이것도 이제 회사의 사정이라든지 업계의 통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권고사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거 받고 계시는 회사 있으시죠? 이런 고용을 전제로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진행을 했을 때 지원금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을 받고 계시는 회사라면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직원이 실제로는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니까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좀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으로 그냥 서로 좋게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서 직원이 실제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업주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요. 직원이 요청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도 이걸 가볍게 생각을 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시거나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지극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